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고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이곳은 아침이면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저녁이면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산등선에 걸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힘든 곳이라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은 들리지 않았고, 오직 계곡물이 바위를 타고 흐르는 청아한 소리와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만이 마을의 정적을 채우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흙을 빚어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자연이 주는 만큼 거두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순박한 이들이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여 봄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우거지며, 가을에는 황금 들판이 물결치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바람에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는 곳에 작고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비바람을 겨우 막을 정도로 허름해 보이는 이 집에는 허리가 굽은 꼬부랑 할머니와 달수라고 불리는 어린 소년이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랐지만 구김살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한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을 보는 듯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기에 마을 어른들은 달수를 볼 때마다 안쓰러움과 대견함을 동시에 느끼곤 했습니다. 달수는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기보다는 혼자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나무 기둥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리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심심하고 외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달수의 세상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다정한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가 가끔 허공에 대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무도 없는 뜰에서 키득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저 아이가 또 바람이랑 이야기를 하는구먼 하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고, 부모 없는 외로움이 깊어 저러는 게지 하며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수가 대화하는 대상은 상상 속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달수에게는 남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세상 만물의 목소리를 듣는 특별한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마 밑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달수에게 오늘 날씨가 어떨지 속삭여 주었고, 마당 구석에 놓인 묵직한 장독대는 지난밤에 어떤 산짐승이 다녀갔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길가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조차도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있으며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달수에게 조잘제잘 들려주곤 했습니다. 달수에게 있어 세상 모든 것은 살아있는 친구였고 스승이었으며 다정한 이웃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여름날, 달수는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라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는데, 수백 년을 살아온 이 나무는 어른 5명이 팔을 벌려야 겨우 닿을 만큼 굵고 웅장했습니다. 달수는 거친 나무 껍질에 등을 기대고 앉아 나무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당산나무 신령님은 걸걸하면서도 인자한 목소리로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마을 앞 가을에서 물을 마시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달수는 눈을 감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자신이 그 시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쏴 하는 소리는 신령님의 웃음소리 같았고,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신령님의 따스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달수는 이렇게 나무와 대화할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때 밭일을 하러 가던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나무 아래 앉아있는 달수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달수야, 거기서 혼자 뭐 하느냐? 심심하지도 않니? 김씨 아저씨는 달수가 안쓰러워 주머니에 있던 찐 감자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달수는 해맑게 웃으며 감자를 받아 들고는 말했습니다. 아저씨, 당산나무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올여름에는 비가 많이 올 거래요. 가을가 둑을 미리 손봐두는 게 좋겠다고 하세요. 김씨 아저씨는 달수의 뚱딴지 같은 소리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녀석도 참,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비는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냐. 아무튼 감자나 맛있게 먹어라. 아저씨는 달수의 말을 아이의 엉뚱한 상상으로 치부하며 괭이를 메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아저씨의 뒷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나무 할아버지의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말로 거짓말처럼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내리던 비가 인해 장대비로 변하여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가을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넘실거렸고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둑을 쌓고 물길을 내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흙탕물이 넘실 때는 가을가를 바라보며 며칠 전 달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녀석 말이 정말이었나 나무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헛소문은 아닌가 보네. 아저씨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달수의 말이 단순한 우연일 것이라고 애써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달수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달수를 신통방통하다며 치켜 세웠지만 어떤 이들은 무서운 존재라며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어느 날 달수는 할머니와 함께 산나무를 캐러 뒷산에 올랐습니다. 숲속은 비를 머금어 더욱 싱그럽고 짙은 풀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 고사리를 꺾는 동안 달수는 바위 위에 앉아 쉬고 있는 다람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람쥐야, 너는 어디서 왔니? 저쪽 떡갈나무 숲에는 도토리가 많이 열렸니? 다람쥐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찍찍거리는 소리로 달수에게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저 다람쥐가 우는 소리였겠지만 달수에게는 분명한 말로 들렸습니다. 다람쥐는 산 너머 깊은 골짜기에 아주 맛있는 산딸기가 가득하다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달수는 할머니의 소매를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쪽 골짜기로 가요. 다람쥐가 그러는데 거기에 산딸기가 엄청 많대요. 할머니는 달수의 말을 믿고 따라 나섰고 두 사람은 정말로 붉게 익은 산딸기 밭을 발견하여 바구니 가득 따올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달수의 이런 능력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좁은 시골 마을에서 흉이 되기 쉬웠고 자칫하면 무당이나 박수무당 취급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달수가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우리 달수, 부디 모난 돌이 정 맞지 않게 남들 눈에 띄지 않고 무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며 달수는 잠이 들곤 했지만 들려오는 목소리를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부엌의 아궁이는 불을 떼면 뜨겁다고 투덜거렸고 낡은 문지방은 밟힐 때마다 삐걱거리며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달수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함께 웃어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달수에게 주어진 운명이자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잃어버린 소를 찾는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랫마을 최부자네가 애지중지 키우던 누렁이가 고삐를 풀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뒤졌지만 밤이 깊도록 소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부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웠고 마을 분위기는 뒤숭숭해졌습니다. 달수는 마당 평상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바람이 전해주는 희미한 소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멀리서 고통스럽게 우는 소리였습니다. 달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다리가 끼었어요. 바람에 실려온 것은 분명 누렁이의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달수는 망설이지 않고 횃불을 든 어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누렁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달수의 외침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최 부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달수에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네가 소를 보았느냐? 달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본 건 아니지만 소리가 들려요. 저쪽 뒷산 너머 큰 바위 아래 골짜기에 있어요. 다리가 바위 틈에 끼어서 못 나오고 있대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기에 달수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험한 산길을 한참 오르니 달수의 말대로 큰 바위가 나타났고 그 아래 깊은 골짜기에서 희미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횃불을 비춰보니 정말로 누렁이가 바위 틈에 뒷다리가 낀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밧줄을 내려 소를 구출했습니다. 최 부자는 달수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달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좀 엉뚱하고 모자란 아이로 여겼다면 이제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영험한 힘을 가진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에 우환이 생기면 달수에게 물어보러 오기도 했고 누군가는 길 가다 달수를 마주치면 슬금슬금 피하기도 했습니다. 달수는 그런 변화가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들리는 소리를 말해 주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자신을 특별하거나 이상하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점점 더 마을 밖으로 나도는 시간이 많아졌고 당산나무 아래나 깊은 숲속 바위에 앉아 자연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보고도 못 본 척해. 그리고 진실을 말하면 무서워해. 달수가 투덜거리자 숲속에 늙은 떡갈나무가 잎사귀를 흔들며 위로했습니다.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이란다. 네가 가진 맑은 마음을 잃지 말거라.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달수는 여느 때처럼 당산나무 아래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세고 있었습니다. 붉고 노란 낙엽들이 춤을 추며 땅으로 내려앉는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편지 같았습니다. 당산나무 신령님이 낮고 중후한 목소리로 달수를 불렀습니다. 달수야, 곧 우리 마을에 낯선 손님이 찾아올 게다. 그자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는 검은 욕심을 품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달수는 깜짝 놀라 나무 기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낯선 손님이여,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나요? 신령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가지를 크게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자는 땅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려 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네가 있으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달수는 신령님의 알 수 없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달수는 당산나무의 단단한 뿌리처럼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달수는 할머니가 끓여주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 소리와 타닥타닥 타오르는 아궁이, 불꽃 소리가 달수를 반겨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달수 앞에 놓아주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늘도 산에서 놀다 왔느냐, 밥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달수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 고생하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친구로 받아준 마을의 모든 자연을 위해서라도, 마을에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로부터 이곳을 지켜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달수는 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에게 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할머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부엌 한 구석에서 희미하게 따뜻한 기운이 감돌며 조왕신의 대답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지고 달빛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달수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고 누웠지만 당산나무 신령님이 해주신 말씀이 귓가에 맴돌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검은 욕심을 품은 손님. 과연 그는 누구일까? 왜 평화로운 우리 마을에 오려는 걸까? 달수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바람이 오늘은 왠지 모르게 서늘하고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듯 바람은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달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뒤척이다가 새벽달기 울 때가 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가 소란스러워 잠에서 깬 달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구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낯선 옷차림을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단 옷을 입고 갓을 썼으며 눈매가 매섭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짐꾼들이 커다란 짐보따리를 잔뜩 지고 서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어제 당산나무 신령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자의 주변으로 검고 탁한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달수의 눈에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마을 촌장님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가시가 돋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약재상이옵니다. 이 마을 산세가 좋아 며칠 머물며 귀한 약초를 구하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의 방문을 신기해하면서도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촌장님은 손님을 내칠 수 없어 그를 마을 회관 옆 빈집에 머물도록 허락했습니다. 달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람이 달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저자는 약초를 찾으러 온 게 아니야. 땅바닥의 돌멩이들도 덜덜 떨며 두려움을 전해왔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왔어. 땅을 파헤치고 우리를 아프게 할 거야. 달수는 자연의 친구들이 전해주는 경고를 들으며 마을에 닥쳐올 파란을 예감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과연 달수는 이 낯선 방문자로부터 마을과 친구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가 숨기고 있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바뀌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온 낯선 약재상 만석은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짐보따리에서 알록달록한 사탕을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고 질 좋은 무명천을 끊어 마을 아낙네들에게 선물하며 환심을 샀습니다. 심지어 마을 회관에 모인 노인들에게는 귀하다는 약수를 한 병 내놓으며 자신의 넉넉한 인심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낯설어 했지만 만석의 능수능란한 말솜씨와 후한 선물 공세에
금세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서울 장사치들은 깍쟁이라더니 이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구먼. 촌장님조차 만석이 건넨 귀한 약재를 받아들고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잡히는 주름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탐욕스러운 빛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와 돌멩이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달수만이 그의 검은 속내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마을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밤, 달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밤이었지만 달수의 귀에는 누군가 흙을 파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당산나무 아래였습니다. 달수는 숨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나무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석이 작은 쇠꼬챙이를 들고 나무 뿌리 근처를 찌르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이 근처인데 옛 문헌에 따르면 이 신목 아래 금괴가 묻혀 있다고 했어. 만석은 약초를 캐러 온 것이 아니라 전설로 내려오는 보물을 찾기 위해 이 마을에 침입한 도굴꾼이었던 것입니다. 당산나무는 낯선 쇠꼬챙이가 뿌리를 건드릴 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질렀고 그 소리는 고스란히 달수의 귓가의 비명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달수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어린 자신이 어른인 만석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그때 만석이 인기척을 느꼈는지 획 고개를 돌려 달수가 숨어있는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달수는 재빨리 몸을 낮추어 덤불 뒤로 숨었지만 심장은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만석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내 뒤를 밟아 아무래도 저 녀석부터 처리해야 일이 수월해지겠어. 만석은 달수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비밀을 눈치챌 수 있는 유일한 방해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흙을 대충 덮어 흔적을 지우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며 달수에게 도망쳐 위험해라고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 사이에서, 그리고 사랑방에 모인 남자들 사이에서 달수에 대한 이야기가 은밀하게 오고 갔습니다. 만석이 교묘하게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그거 들었나? 달수 그 녀석이 밤마다 귀신이랑 이야기를 한다지. 어쩐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지난번 소를 찾은 것도 귀신이 알려줘서 그런 거라네. 만석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거짓말을 사실인 양 포장했습니다. 그는 달수가 마을의 길을 빨아먹고 있으며 당산나무 신령님이 놓아여 곧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떠벌렸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만석이 내 눈에는 그 아이 뒤에 시커먼 그림자가 보여요. 아주 흉악한 악귀가 붙었소. 라고 진지하게 말하자 점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급기야 달수가 마을의 우환을 불러오는 원흉이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때마침 옆집 박신의 암탉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운이 나빴거니 하고 넘어갔을 일이었지만 만석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시오, 내가 뭐라 했소. 그 아이가 지닌 음산한 기운이 가축을 죽이고 있어. 만석이 목청을 높이자 박씨는 죽은 닭을 부여잡고 달순의 집 쪽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재수 없는 놈, 내 놈 때문에 내 닭이 죽었어.
사람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경멸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달수가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은 침을 뱉거나 소금을 뿌리며 재수옴 붓는다며 피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인사를 받아주던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달수는 억울하고 슬펐지만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기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닭이 상한 모이를 먹어서 배가 아프다고 말해줬을 뿐인데 달수가 혼자 중얼거려 보았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멸시와 냉대를 견디다 못해 알아누우셨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불쌍한 우리 손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달수는 그런 할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집 앞마당에 심어둔 감나무조차 잎을 떨구며 슬퍼했습니다. 달수야, 울지 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감나무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달수의 찢어진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촌장님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이 모여 달수의 처분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만석은 회의장 한가운데 서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당장 저 불길한 아이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다음은 닭이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의 말에 동요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황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평소 말이 없었지만 한번 입을 열면 그 무게감이 남다른 분이었습니다. 여보게들, 진정하게 우리가 달수를 봐온 세월이 얼마인가. 그 아이는 심성이 곱고 착한 아이일세. 외지인의 말 한마디에 어찌 이리 부안해동한단 말인가. 황 노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서책 하나를 꺼내들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어르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책을 보십시오. 악귀가 씌인 자는 겉모습은 천사 같으나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정에 이끌려 망설이다가는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석은 잊지도 않은 내용을 지어내며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황 노인의 말보다 만석의 자극적인 경고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맞아. 혹시 모르잖아. 우리 아이들이 다치면 어떡해. 일단 굿이라도 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서 달수를 쫓아내거나 가두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들이 튀어나왔습니다. 황 노인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공포에 잠식당한 군중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촌장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달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촌장님은 마루에 걸터앉아 한숨을 푹 쉬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멈, 미안하네. 마을 사람들 민심이 흉흉해서 어쩔 수가 없어. 당분간 달수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게. 잠잠해질 때까지는 근신하는 게 좋겠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촌장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촌장님, 제발 우리 달수를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는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듣고 잘 볼 뿐입니다. 촌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달수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답답한 마음에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달수를 내려다보며 안타깝게 반짝거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 부.
조심해라. 놈이 또 움직인다. 달수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엉이는 만석이 지금 당산나무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달수는 할머니가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촌장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당산나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면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달수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을 길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달수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여 당산나무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는 역시나 만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번보다 더 큰 장비를 들고 와서 본격적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나무 뿌리가 엉겨 붙어서 파기가 힘들군. 에라, 모르겠다. 만석은 품에서 시커먼 액체가 든 병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독한 약품이었습니다. 이걸 뿌리면 뿌리가 썩어서 끊어지겠지. 그러면 금괴를 꺼내기 쉬울 거야. 만석이 병뚜껑을 따고 액체를 뿌리려는 순간 당산나무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저걸 맞으면 나는 죽어. 내 몸속에 흐르는 물이 다 말라버릴 거야. 나무의 절규는 오직 달수의 귀에만 들렸습니다. 달수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덤불숲에서 뛰쳐나가며 소리쳤습니다. 그만둬요. 나무를 죽이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달수의 등장에 만석은 화들짝 놀라 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고 이내 험악한 표정으로 돌변했습니다. 이 쥐새끼가 기어코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잘됐다. 오늘 밤 너를 처리하고 사고였다고 둘러대면 그만이지. 만석은 손에 들고 있던 삽을 치켜들고 달수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달수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낭떠러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말할 거예요. 아저씨가 보물을 훔치려고 나무를 죽이려 했다는 걸요. 달수가 용기를 내어 외쳤지만 만석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누가 네 말을 믿어줄 것 같으냐. 미치광이 귀신 들린 아이의 말을 마을 사람들은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만석의 그림자가 달수를 집어삼킬 듯이 거대하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횃불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수의 고함 소리를 듣고 잠기 밝은 사람들이 깨어난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당산나무 쪽에서 소리가 났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만석은 잽싸게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삽을 바닥에 던지고 마치 달수에게 위협을 당한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저 미친 아이가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으려 하오. 사람들이 언덕에 도착했을 때 본 것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만석과 그 앞에 서 있는 달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석은 옷을 찢고 흙을 묻혀가며 완벽한 피해자로 위장했습니다. 사람들은 횃불을 달수의 얼굴에 비추며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달수가 미쳤나 봐. 이 밤중에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달수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저씨가 나무에 독을 뿌리려 했어요. 제가 막은 거예요. 달수는 바닥에 떨어진 독약병을 가리켰지만 만석은 이미 발로 슬쩍 병을 흙 속에 파묻어 버린 뒤였습니다. 보시오. 저 아이가 헛소리까지 하고 있어. 내가 신성한 나무를 지키려고 하니 나를 모함하는 거요. 만석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사람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마을 청년 몇몇이 달려들어 달수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달수는 발버둥 쳤지만 어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 놔요. 나무가 아파해요. 나무가 울고 있단 말이에요. 달수의 절규는 광인의 헛소리 취급을 받으며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촌장님은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젖혀었습니다. 달수야, 네가 정령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구나. 당산나무를 해하려 하다니. 촌장님은 달수를 마을 창고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창고에 갇힌 달수는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밖에서는 빗장을 지르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달수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꼈습니다. 그때 창고의 작은 환기구 틈으로 쥐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쥐는 달수의 발치에 다가와 찍찍거렸습니다. 울지마, 달수야. 우리가 봤어. 저 나쁜 인간이 뭘 했는지 다 봤어. 우리가 도와줄게. 쥐의 작은 위로의 달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등을 돌렸지만 자연의 친구들은 여전히 달수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창고 밖, 마을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당산나무로 향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의 공동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말라버린 것입니다. 물을 기르러 갔던 아낙네들은 텅 빈 우물 바닥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이 없어. 우물이 말랐어.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는 신성한 우물이 하루아침에 고갈된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신의 노여움이라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만석은 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외쳤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어젯밤 그 아이가 당산나무를 건드린 탓에 산신의 노여움을 산 것입니다. 당장 굿을 버리고 부정을 씻어내지 않으면 마을은 멸망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석의 말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며 달수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이 마른 진짜 이유는 만석이 당산나무 뿌리 근처의 수맥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갇혀 있는 달수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더 이상 희망찬 새소리와 함께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타는 듯한 갈증과 깊은 한숨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사시사철 맑은 물을 콸콸 쏟아내던 공동 우물은 바닥이 쩍쩍 갈라진 거북이 등껍질 같은 흉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은 빈 두레박을 허망하게 내려다보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우물 바닥에는 물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푸석한 흙먼지만이 쌓여 있었고 가끔 바람이 불 때마다 매캐한 먼지가 피어올라 사람들의 목을 더욱 컬컬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마을의 생명줄이었던 우물이 하루아침에 말라버린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 이상의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마른 입술을 축일물 한 모금이 아쉬워 산 너머 계곡까지 먼 길을 떠나야 했고 그마저도 가뭄의 기운이 번져 물줄기가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축들도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밭을 갉던 소들은 힘없이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마당을 뛰놀던 강아지들은 혀를 길게 빼고 그늘 밑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보이지 않는 열병에 걸린 듯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그 화살은 자연스럽게 창고에 갇힌 달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녀석이 당산나무를 건드린 뒤로 우물이 말랐어. 이건 분명 산신령님이 노하셔서 물길을 끊어버린 거야.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그 이야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달수가 우물에 독을 탔다는 둥, 밤에 몰래 나와 부적을 붙였다는 둥, 말도 안 되는 헛소문들이 진실인 양마을을 휘감았습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사람들은 눈앞의 재앙을 해결할 희생양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만석은 이 상황을 즐기며 마을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말라버린 우물을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쯧, 내가 뭐라 했습니까?
이 마을의 기운이 막혀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가 불러온 애군이 땅속의 물길, 즉 수맥을 꽉 틀어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만석은 품에서 나침반처럼 생긴 기이한 물건을 꺼내들고 이리저리 방향을 재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물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피도 말라버릴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만석은 은근슬쩍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당산나무가 이미 오염되었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내고 그 아래에 재단을 쌓아 하늘에 빌어야 물길이 다시 트일 것입니다. 사실 나무를 베어내야 그 밑을 파헤치기 쉽기 때문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속내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창고에 갇힌 달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달수는 목이 말랐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와 땅이 지르는 비명소리였습니다. 땅은 목이 탄다며 울부짖었고 우물은 숨이 막힌다며 괴로워했습니다. 달수는 귀를 막아보았지만 마음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달수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창고 바닥에 흙이 들썩거리더니 작은 두더지 한 마리가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두더지는 코를 킁킁거리며 달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달수야, 살아있었구나. 숲속 친구들이 너를 걱정하고 있어. 두더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달수는 반가움의 두더지를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두더지야, 밖은 어때? 우물이 말랐다는 게 정말이니? 두더지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물이 한 방울도 없어. 그런데 달수야, 내가 땅속을 다니다가 이상한 걸 봤어. 달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상한 거라니 그게 뭔데? 두더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우물 깊은 곳, 물길이 시작되는 곳에 차갑고 딱딱한 쇠기둥이 박혀 있어. 그리고 당산나무 뿌리 쪽에도 쇠꼬챙이들이 여러 개 박혀 있고 그것들이 숨을 못 쉬게 꽉 누르고 있어. 달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석이 밤마다 몰래 돌아다니며 땅의 기운을 끊기 위해 쇠말뚝을 박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물길을 막고 나무를 병들게 한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회관에서는 촌장님과 어른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만석은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촌장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내일 정오에 당산나무를 베고 굿을 버립시다. 제가 아는 용한 무당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급하니 제가 직접 제를 올리겠습니다. 촌장님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당산나무를 벤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물이 없어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나무를 베면 물이 다시 나오겠소? 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만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목을 걸고 장담합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결국 촌장님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좋소. 내일 정회 나무를 베도록 하겠소. 그 시각 달수의 할머니는 주먹밥 한 덩이를 품에 안고 창고 뒤편으로 몰래 다가왔습니다. 마을 청년이 보초를 서고 있었지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창고의 낡은 나무 틈으로 주먹밥을 밀어넣으며 흐느꼈습니다. 달수야, 배고프지? 이거라도 먹어라. 할미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달수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울컥했지만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밥 잘 먹을게요. 걱정 마세요. 달수는 두더지가 알려준 사실을 할머니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할머니가 위험해질까봐 꾹 참았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손을 틈새로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누명을 벗고 마을을 구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는 인기척이 들리자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달수는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몸은 갇혀여 있지만 마음은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달수는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의식을 보냈습니다. 캄캄한 지하, 물이 말라버린 차가운 수로를 따라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달수는 물의 신령님을 만났습니다. 신령님은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몸 여기저기가 쇠말뚝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프다, 너무 아프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신령님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달수의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달수는 가상으로 남아 신령님을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신령님, 그 쇠말뚝이 어디에 박혀 있나요? 제가 뽑아드릴게요. 신령님은 힘겨운 목소리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물 북쪽 3걸음, 그리고 당산나무 뒤편 바위 밑 그 사악한 인간이 내 심장에 못을 박았다. 달수는 그 위치를 머릿속에 똑똑히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마을은 당산나무 벌목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끼와 톱을 들고 나무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만석은 제사상을 차리라며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의 달수는 밖이 소란스러운 것을 느끼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당산나무가 잘리고 마을의 물길은 영영 끊기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달수는 문을 잇는 힘껏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촌장님. 좀 불러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보초를 서던 청년이 귀찮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지금 마을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하지만 달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문을 쾅쾅 걷어찼습니다. 제발요, 마을을 살릴 방법이 있어요. 촌장님께 한 번만 말씀드리면 돼요. 제발요, 형. 달수의 절박한 외침은 지나가던 황 노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황 노인은 발걸음을 멈추고 창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달수가 저토록 애타게 부르짖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황 노인은 보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아이가 저리도 간절하게 찾는데 죽기 전에 소원이라도 들어주는 셈치고 촌장에게 데려가 봄이 어떻겠나. 보초는 난처해했지만 마을의 어른인 황 노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달수는 햇빛에 눈이 부셨지만 찡그릴 새도 없이 황 노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당산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나무를 베면 안 돼요. 우물이 마른 진짜 이유를 제가 알아요. 달수의 눈빛은 결연했고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맑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산나무 아래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촌장님은 침통한 표정으로 나무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의기양양하게 도끼를 든 인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해가 중천에 뜨면 바로 시작하시오. 단칼에 베어야 부정이 타지 않소. 바로 그때 달수가 헐떡이며 언덕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멈추세요. 나무를 베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달수에게 쏠렸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나왔어? 썩 끌어내지 못해 만석이 고함을 질렀지만 뒤따라온 황 노인이 지팡이를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가 데리고 왔네. 아이가 할 말이 있다니 한 번만 들어봅시다. 나무를 베는 건 그 다음에도 늦지 않네. 촌장님은 달수의 엉망인 몰골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달수야, 네가 할 말이 무엇이냐? 만약 이번에도 거짓말이라면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달수는 숨을 고르며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만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물이 마른 건 산신령님의 노여움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 물길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길을 막다니 그 깊은 땅속을 누가 막는단 말이냐. 헛소리도 작작 해라. 하지만 달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막았잖아요. 밤마다 몰래 돌아다니며 쇠말뚝을 박았잖아요. 만석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지만 그는 곧바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 고얀 놈이 어디서 어른에게 누명을 씌우느냐, 증거 있느냐, 증거를 대봐라.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 양반이 그랬겠어. 아니야. 달수 눈빛을 봐.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아. 여론이 반반으로 갈리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달수는 촌장님을 바라보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촌장님, 제 말을 믿어주세요. 우물가 북쪽으로 3걸음 떨어진 곳, 그리고 이 당산나무 바로 뒤편 바위 아래를 파보세요. 만약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면 저를 마을에서 쫓아내셔도 좋아요. 아니, 저를 벌 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달수의 결의의 참 목소리에 촌장님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땅을 파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촌장님은 청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여보게들, 아이 말대로 한번 파보세. 만약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달수 너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삽을 들고 달수가 가리킨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만석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으려 했습니다. 청년들이 당산나무 뒤편 바위 아래를 파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몇 번 퍼내자 챙 하는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청년들이 서둘러 흙을 걷어내자 시커먼 쇠말뚝 하나가 흉물스럽게 박혀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말뚝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심장에 꽂힌 못처럼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들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달수는 이어서 외쳤습니다. 우물가도 파보세요. 거기에도 있어요. 우물가에 있던 사람들도 급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우물 쪽에서도 찾았다. 여기도 쇠말뚝이 있다. 하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달수에게서 만석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만석은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발뺌을 하려 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 아이가 미리 묻어놓고 저를 범인으로 모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이 가슴을 치며 연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달수가 감금되어 있던 동안 땅을 팔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석의 짐 보따리에서 삐져나온 흙 묻은 쇠꼬챙이가 그의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만석의 갓을 날려버렸고 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탐욕스러운 눈빛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달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아저씨가 땅을 아프게 해서 물이 도망간 거예요. 이제 진실의 문이 활짝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파낸 구덩이에서 시커먼 쇠말뚝이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쇠말뚝은 단순히 쇠로 만든 막대기가 아니라 표면에 알 수 없는 부적 같은 문양들이
붉은색으로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선한 의도로 묻은 물건이 아니었으며 땅의 기운을 억누르고 숨통을 끊어 놓으려는 사악한 주술 도구임이 분명했습니다. 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쇠말뚝을 집어들고 만석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만석 양반. 이것이 무엇이오? 자네가 약초를 캐러 왔다고 해놓고선 어찌하여 우리 마을의 신성한 당산나무 아래에 이런 흉물을 심어 놓았단 말이오. 촌장님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만석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만석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도끼를 품은 눈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들통난 마당에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지몽매한 시골 촌놈들이 뭘 알겠나. 그건 땅의 나쁜 기운을 누르기 위한 비방이었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애써준 것을 고맙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도둑 취급을 해. 만석은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사람들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그 틈을 타 슬금슬금 짐을 챙겨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서 재빨리 마을 입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달수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달수는 작고 여린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달수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땅이 다 말해줬어요. 아저씨는 땅속에 흐르는 금맥을 찾으려고 혀를 끄는 거잖아요. 저 쇠말뚝이 물기를 막고 있어서 우물이 마른 거예요. 달수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은 코웃음을 치며 달수를 밀치려 했습니다. 이 녀석이 끝까지 비켜라. 다치고 싶지 않으면 만석이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더니 거센 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바람은 마치 성난 황소처럼 만석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유악, 이게 뭐야? 만석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바람은 만석이 메고 있던 짐 보따리에 매듭을 풀어헤쳤고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물건들은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파는 데 쓰는 정교한 쇠꼬챙이, 오래된 고서, 그리고 금광지도라고 적힌 누런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 촌장님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촌장님은 종이를 주워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마을 당산나무 아래에 옛날 장군이 숨겨둔 금괴가 묻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지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만석이 약재상이 아니라 보물을 노리고 온 도굴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이요, 저놈이 우리 마을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마을 청년들이 분노하여 만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만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 눈이 멀어서 잠시 미쳤나 봅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꼴이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달수는 그런 만석을 보며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가 저지른 짓은 용서받기 힘든 큰 죄였습니다. 달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박은 말뚝을 다 뽑으세요. 그리고 사죄하세요. 저한테 말고. 아저씨 때문에 아파했던 나무와 땅, 그리고 목말라 했던 우물에게요. 달수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망은이었습니다. 만석은 청년들에게 이끌려 다니며 자신이 박아놓은 쇠말뚝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했습니다. 우물가 북쪽, 당산나무 뒤편,
그리고 마을 입구 장승 밑까지. 만석이 밤마다 몰래 박아둔 말뚝은 무려 10개가 넘었습니다. 쇠말뚝이 하나씩 뽑힐 때마다 땅에서는 쿠구구 하는 낮은 진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꽉 막혀 있던 혈관이 뚫리며 피가 도는 소리 같기도 하고,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땅의 신음소리가 풀려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말뚝이 당산나무 뿌리 사이에서 뽑혀 나오는 순간, 어디선가 쏴 하는 시원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바람은 이전의 거친 돌풍과는 달랐습니다.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싱그러운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라붙어 있던 우물 바닥에서 퐁퐁 하는 소리와 함께 맑은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솟아나던 물줄기는 이내 힘차게 뿜어져 나와 우물을 채워갔습니다. 물이 나온다, 우물에 물이 돌아왔어. 아낙네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아이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노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어가던 마을에 다시 생명의 기운이 돌아온 것입니다. 당산나무의 잎사귀들도 바람에 흔들리며 고맙다, 고맙다 하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달수는 나무에 귀를 대고 그 소리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촌장님은 만석을 마을 입구까지 끌고 갔습니다. 내 죄를 생각하면 관에 넘겨야 마땅하나. 우리 마을에 애군을 씻어내는 날이니 피를 보고 싶지 않다.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만약 다시 나타난다면 그때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촌장님의 엄포의 만석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헐레벌떡 산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욕심이 부른 참혹한 결말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금을 뿌리며 부정을 씻어냈습니다. 튀오, 애구나 물러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만석이 사라진 산길 위로 흙먼지만이 뿌옇게 일어났습니다. 만석이 떠나고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달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달수를 오해하고 멸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촌장님은 사람들 앞으로 달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달수 앞에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달수야, 우리가 미안하다.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너를 괴롭게 했구나. 내 덕분에 마을이 살았다. 정말 고맙다. 촌장님의 사과에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미안하다 달수야, 고맙다 달수야 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달수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촌장님, 저는 그냥 나무랑 우물이 아프다고 해서 그걸 전해드린 것뿐이에요. 이제 나무도 안 아프고 우물도 괜찮아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달수의 순수한 마음에 어른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이 귀신 들린 아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달수가 사실은 누구보다 마을을 사랑하고 자연과 소통하는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황 노인은 껄껄 웃으며 달수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허허허, 우리 마을에 진짜 보물은 금괴가 아니라 바로 달수 너였구나. 산신령님이 우리에게 귀한 아이를 점지해 주셨어. 그때 저 멀리서 달수의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달수야. 할머니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뛰어와 달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다. 얼마나 무서웠니? 할머니는 달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수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응석을 부리듯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줬어요. 할머니와 손자의 눈물겨운 상봉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슬그머니 집으로 달려가 갓 낳은 달걀 한 꾸러미를 들고 와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멈, 이거 달수 좀 쪄먹여요. 그동안 못 먹어서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음식을 들고 마을 회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물이 다시 터진 것을 축하하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잔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아낙네들은 새로 길어 올린 맑은 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와 구수한 국 냄새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달수는 상석에 앉아 마을 어른들이 건네주는 맛있는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는 잡채란다. 이건 내가 아껴둔 곶감인데 너 줄게. 달수의 밥그릇 위에는 정이 담긴 반찬들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달수는 입안 가득 음식을 오물거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랐습니다. 달빛은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며 상처 입었던 땅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당산나무는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뿜으며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달수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결에 나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맙다. 작은 친구야.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달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마을 잘 지켜주세요. 자연과 인간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달수가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고 장구를 돌리며 그동안의 시름을 털어버렸습니다. 만석이 남기고 간 상처는 깊었지만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정기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촌장님은 술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자, 우리 마을의 평화와 달수의 건강을 위하여 힘찬 함성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달수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도 윙크하듯 반짝이며 달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했어, 달수야. 너는 정말 용감했어. 자연의 모든 친구가 달수를 칭찬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달수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의 능력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소리를 전해주는 소중한 재능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달수야, 내일은 날씨가 어떨 것 같니? 달수야, 우리 집 소가 요즘 밥을 안 먹는데 왜 그런지 물어봐 줄 수 있니? 사람들은 달수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고 달수는 기쁜 마음으로 통역사가 되어주었습니다. 달수네 집 마당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할머니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고요했던 산골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고 그 중심에는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작은 소년 달수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당산나무는 마을을 굽어보며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달수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달수는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며 숲속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달콤한 꿈이었습니다. 시련은 지나갔고 마을에는 더 단단해진 믿음과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바람이 지붕 위를 스치며 속삭였습니다. 잘 자요, 모두들. 내일은 더 맑은 해가 뜰 거예요. 소동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맑은 햇살 아래 깨어났습니다.
간밤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먹구름과 불안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공기 중에는 상쾌한 풀냄새와 젖은 흙내음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당산나무는 지난밤의 고통을 이겨내고 늠름한 자태로 서 있었으며, 나무집들은 아침 이슬을 머금고 보석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을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콸콸콸 하며 우물에서 넘쳐 흐르는 물소리는 마을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심장 박동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아낙네들은 아침 일찍부터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모여들었지만 얼굴에는 근심 대신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고, 아이들은 넘치는 물길을 따라 종이배를 띄우며 까르르 웃어댔습니다. 달수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늦잠을 잤습니다. 며칠 동안 창고에 갇혀 마음고생을 하고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잔치 덕분에 긴장이 풀린 탓이었습니다.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나오자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침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일어났느냐, 해가 중천에 떴다. 어서 세수하고 밥 먹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한결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어제 마을 사람들이 선물로 주고 간 쌀자루와 과일, 비단 옷감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뒤주가 가득 차고 서늘했던 부엌에 온기가 도는 것을 보며 달수는 꿈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도 가지를 흔들며 잘 잤니? 달수야,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 라고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달수는 세수를 하러 가을가로 나갔습니다. 맑은 물에 얼굴을 비추자 물속의 물고기들이 달수에게 몰려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달수야, 고마워. 내 덕분에 물이 다시 흐르게 됐어. 이제 숨을 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물고기들의 감사 인사에 달수는 손가락으로 물을 튕기며 화답했습니다. 길을 지나던 마을 어른들은 달수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달수야, 잘 잤니? 어제는 정말 고생 많았다. 나중에 우리 집에 들르렴. 맛있는 떡을 좀 해놓으마. 예전에는 달수를 피하거나 수근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달수를 마을의 복덩이로 대우해주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어른들의 관심이 조금 쑥스러웠지만 그들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알기에 배꼽 인사를 하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달수는 당산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촌장님이 사람들을 시켜 깨끗한 흙을 덮고 상처난 뿌리 부분에 거름을 주어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나무 기둥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좀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죠? 당산나무는 굵은 가지를 천천히 흔들며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몸의 상처는 흙과 바람이 치료해 줄 테니 걱정 말거라. 그보다 네 마음의 상처가 아물었는지 걱정이구나. 인간들에게 받은 오해와 미움은 쉽게 잊히지 않을 텐데. 신령님은 오히려 달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저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이제 제 말을 믿어주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무사하셔서 정말 좋아요. 마을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남 탓을 하거나 불안해하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달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밭에서 일하다가 쟁기를 잃어버리면 달수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달수야, 혹시 쟁기가 어디 있는지, 아니, 그러면 달수는 흙이나 풀벌레에게 물어보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쪽 논두렁 풀숲에 가보세요. 개구리가 그러는데 쇠부티가 거기 숨어 있대요. 달수의 말대로 찾아보면 영락없이 쟁기가 나왔고
사람들은 달수의 능력을 신기해하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달수는 더 이상 귀신 들린 아이가 아니라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마을의 작은 전령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함부로 나무를 꺾거나 돌을 발로 차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촌장님과 황 노인이 달수네 집 마루에 앉아 할머니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촌장님은 곤방대를 털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정말 중요한 소리는 듣지 못했어. 달수 이 녀석이 우리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지혜로워. 황 노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고 말고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 마을을 지키라고 보내준 선물이야. 앞으로 달수가 공부도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을에서 돕겠네. 할머니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달수가 이제야 길을 펴고 살 수 있게 되었네요. 마루 밑 귀뚜라미들도 찌르르 찌르르 울며 기쁜 대화에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가을 거디가 끝난 들판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비록 여름 한철 가뭄으로 고생했지만 물길이 다시 트인 덕분에 는농사가 잘 되어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달수 덕분이라며 수확한 곡식의 일부를 떼어 달수네 집으로 보냈습니다. 달수네 광에는 쌀가마니와 고구마, 감자 등이 그득하게 쌓였고,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끼니 걱정 없이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수는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며 생각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당산나무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한바탕 춤추게 만들었고, 달수도 빗자루를 든 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밤, 달수는 할머니가 짜주신 두툼한 속옷을 입고 아랫목에 앉아 군고구마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며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눈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눈송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사각사각하고 웃고 있어요. 달수의 말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달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달수 귀에는 눈 오는 소리도 들리는구나. 세상 모든 것이 너에게는 친구로구나. 할머니는 달수의 능력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특별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달수가 가진 맑은 마음을 지켜주려 노력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고 벽에 걸린 메주 덩어리에서도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만석이 떠난 뒤 마을에는 나쁜 소문이나 다툼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면 큰 화를 입는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눈에 물을 더 대려고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물꼬를 터주며 먼저 쓰게나 하고 양보했습니다. 마을 입구의 장승들도 험상궂은 표정 대신 웃는 표정으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달수는 가끔 마을 어귀에 나가 만석이 도망친 산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남았지만 바람이 그 흔적마저 깨끗이 지워주었습니다. 산새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마을 안까지 날아와 모이를 쪼아 먹으며 평화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겨울밤이 깊어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달수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창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왔지만 그 속에는 봄을 기다리는 씨앗들의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잘 자라, 달수야, 오늘도 수고했어. 바람이 달수의 뺨을 스치며 속삭였습니다. 달수는 창문을 닫고 할머니 옆에 누웠습니다. 할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따뜻한 천이 달수를 안심시켰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달수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참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그 안에 숨겨진 다정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은 그 이야기들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요. 이제 달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는 사랑하는 할머니가 계시고 든든한 이웃들이 있으며 언제나 말을 걸어주는 수많은 자연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달수의 세상은 꽉 차고 넘칠 만큼 행복했습니다. 달수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당산나무 신령님의 자장가 같은 낮은 울림이 땅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자거라, 아가, 편안하게 자거라. 내가 너를 지키고 마을을 지키마. 아무 걱정 말고 깊은 잠에 들거라. 그 목소리는 마치 넓은 잎사귀로 달수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달수의 호흡이 점차 느려지고 깊어졌습니다. 꿈속에서 달수는 황금빛 들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만석 아저씨도 착한 얼굴로 웃고 있었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달수를 향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현실의 아픔도 과거의 슬픔도 모두 녹아내리고 오직 따뜻한 사랑만이 가득한 꿈나라였습니다. 부엌의 조왕신도 우물의 물의 신도 뒷산의 산신령도 모두 잠든 달수를 축복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 지붕 위로 평온한 달빛이 이불처럼 덮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밤이었습니다. 옛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흘러가고 달수의 맑은 마음은 영원히 마을에 남아 전설이 되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마을의 평화는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으세요. 달수가 듣던 그 부드러운 바람 소리를 들으며 아무 걱정 없는 포근한 꿈속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주무세요. 세상의 모든 착한 정령들이 당신의 잠자리를 지켜줄 것입니다.